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코인, 바로 리플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코인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가격 차트만 보면서 언제 오르나 언제 떨어지나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코인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입니다. 오늘은 XRP는 왜 글로벌 결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인 시장을 큰 그림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희소성과 보안성, 탈중앙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골드라는 별명을 얻었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코인들은 플랫폼 코인입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다양한 앱과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일종의 운영체제 역할을 하죠. 그리고 XRP는 조금 다릅니다. 이 코인은 결제, 특히 국경 간 송금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역할을 나눠보면 비트코인은 저장, 이더리움은 플랫폼, 리플은 결제, 이렇게 세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리플의 본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플이 해결하려는 문제는 명확합니다. 국경 간 송금은 느리고 비싸요. 우리가 해외로 송금을 하면 보통 스위프트라는 네트워크를 거치는데요. 이 시스템은 수십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운영돼 왔습니다. 국가별 은행들이 서로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라는 복잡한 장부를 유지하면서 돈을 주고받기 때문에 송금 시간이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붙습니다. 여기서 XRP가 등장합니다. 리플사는 리플 페이먼츠라는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이건 XRP를 중립적인 브릿지 자산으로 활용해서 A국 화폐에서 XRP로, 그리고 다시 B국 화폐로 바로 전환하는 방식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좌에 미리 묶어둬야 하는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수수료는 크게 낮아집니다. 송금 속도는 수초 단위로 빨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XRP는 트랜잭션마다 소량 소각됩니다. 발행량이 무한정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 사용될수록 희소성이 커지는 토큰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최대 공급량도 1000억 개로 이미 고정되어 있죠.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죠. 결제 인프라가 바뀌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제 표준과 규제 친화성이 핵심입니다. 요즘 금융권에서는 ISO 20022라는 메시징 표준이 화두입니다.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통일된 형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표준인데요. 리플은 이 표준과 호환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국제결제은행, IMF, 세계은행 같은 글로벌 기구들이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논의를 하면서 DLT, 분산 원장을 언급하는데요. 그 맥락에서 리플의 기술이 자주 거론됩니다. 즉, 단순히 하나의 코인이 아니라 기존 금융 인프라와 맞물릴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과 CBDC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국제결제의 미래는 크게 세 가지 층위가 맞물린다고 봅니다. 첫째, 법적 통화, 각국의 주권 화폐입니다. 둘째, 스테이블 코인, 달러나 유로 같은 자산에 1대1로 연동된 코인들이죠. 셋째, CBDC,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리플은 이 세 가지를 연결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예를 들어 리플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RLUSD 발행을 예고했고, 여러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들이 XRP를 위해서 시도되었습니다. 또 팔라우 같은 소규모 국가에서는 CBDC 파일럿 프로젝트를 리플과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이어질 때입니다. 법적 통화에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암호 자산, 매끄럽게 연결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한 국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브릿지 자산 XRP가 놓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오라클입니다. 결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실시간으로 환율, 금리, 자산 가격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가 들어와야 합니다. 여기서 대표 주자가 바로 체인링크죠. 체인링크는 이미 대형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전통 자산의 토큰화와 블록체인 결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 그리고 체인링크의 데이터, 그리고 XRP의 결제 기능,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온체인 결제 인프라가 완성되는 정말 역사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XRP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물량 장난 아니냐라는 겁니다. 리플은 과거 대량의 XRP를 에스크로 계정에 묶어두었고, 매달 일정 양씩 최대 10억 개까지 잔금 해제가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그럼 매달 시장에 폭탄 물량이 쏟아지는 거 아냐? 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첫째, 이건 이미 사전에 공개된 스케줄에 따라 움직입니다. 둘째, 매달 풀린 물량 중 미사용분은
다시 에스크로로 재락업됩니다. 즉 무작위로 던지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사이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심리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시장은 이미 이 패턴을 가격에 반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물량 논란이라는 프레임보다 실제로 얼마나 유통되고 있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온체인 데이터를 체크하는 습관입니다. 그럼 투자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저는 리플은 단타보다는 인프라의 방향성을 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결제와 송금 시장은 실제로 엄청나게 크다는 점. 매년 수조 달러가 국경을 넘습니다. 둘째, 규제 친화성과 국제 표준 호환성은 생존의 필수라는 점. 리플은 이 부분에서 강점을 보여왔습니다. 셋째, 스테이블 코인, CBDC, 자산 토큰화가 확대되면 결제 수단으로서의 브릿지 자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XRP는 단순한 가격 투기 자산이 아니라 결제 인프라 레이스의 강력한 후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이더리움은 플랫폼, XRP는 결제, 그리고 스위프트, CBDC, 스테이블 코인이 한 무대에서 만나면 국제 송금의 표준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때 XRP는 중립적 브릿지 자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각자의 판단이고 리스크도 따릅니다. 하지만 공부해볼 가치는 충분한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